양대 지수는 꾸준하게 오름세는 이어갑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째, 코스닥이 6거래일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은 양대 시장을 매도하고 있네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 하락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시는 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각각 11%에서 15%까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기 쪽에서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덩달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면서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모처럼 만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고요. 배터리주 가운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역시 9%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만 5,300원 나타내고 있고요. K씨가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계약 체결 소식에 따라서 강세인데요.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라고 합니다. 19,220원, 3일 제약이 7.78%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저만제 CMO 쪽에서 대만과 유럽 소재 제약사로부터 대규모 저만제 MOU가 수주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확인이 되면서 오늘장에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단독 보도라는 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구체적인 계약 금액도 이 단독 보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단 예상은 수백억 원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일 제약 강세 CMO 기업이고요. 다음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 삼성전기 우선주 본주까지 해서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주가 더 강합니다. 6.5% 오르면서 65,5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로 초소형화 한계를 극복했다라는 기술 개발의 소식이 나왔죠. MLCC 공정과 유사하게 전극과 고체 전해질 재료를 얇게 인쇄해서 제작 과정에서 주름이 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점이 기술적인 특징으로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토니모리가 5.5%, 화장품주 강세, 또 음식료 가운데 사조시푸드가 5.4%, 또 배터리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5% 넘게 오르면서 4만 원대 돌파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영풍이 26%까지 급락세 나타내면서 41만 8,5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려아연, 영풍정밀 모두 MBK 파트너스가 제시한 공개 매수가 이상으로 금요일장에 올라온 가운데 이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은 영풍의 주가 급락이 눈에 띄고 있고요. 또 여기에 고려아연 쪽에서는 신용잔고가 많이 늘었다라는 내용도 더해지고 있는데 오늘 주가 급락세, 특히 투자 경고를 달고 있는 영풍 쪽에서 6거래일 만에 주가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호제강이 13%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A프로젠 12%의 약세, 한국전력이 7.7% 조정, JW홀딩스가 역시 7%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강주 또 제약지주사, 유틸리티 쪽 약세가 나오고 있고요. 한양증권 우선주가 7%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틀째 급락입니다. 인수가격 본계약 체결 당시에 기존에 생각했었던 예상했었던 인수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이 인수 본계약이 체결됐다는 점, 또 대주주 승인까지 아직 인수를 향한 과정이 남아있다는 부담감, 주가에 약세로 녹아들고 있고요. 신풍이 7%의 하락, 티웨이항공 6.22% 하락이고요. 삼부토건, 유한양행 우선주 나란히 5%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특징주 알아봤는데요. 어떤 종목을 꼽아볼까요?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려보면, 일단 시장이 지수 자체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다만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반겨할 만한 시장은 아닙니다. 결국에 이제 시장이라는 게 활발하게 움직이려면은 사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파는 사람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가 정말 사람도 많고 활발해서 먹거리도 많고 그래서 시장을 좀 자주 이용해야겠다 이러한 심리가 들어야 결론적으로는 또 우리 시장이 활발해지는 건데 지금 시장은 굳이 옆에 대형마트 있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시장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고 또 생각이 들 만한 그러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부분은 사실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었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지수가 오르는 거지. 뭐 실질적으로 뭐 주도주가 있다거나 혹은 뭐 강세를 완전하게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다시 한번 이 수급이 도는 구간까지는 천천히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러한 와중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다음에 뭐 한농화성, 그리고 이제 뭐 원주는 상한가까지 들어간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후보군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갈 만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쉬어가는 날에 이제 10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0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 또 수급 받아주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가 쉬어가는 와중에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또 결론적으로는 10월 달에 새로운 주도주로 또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겨나는 건데 결론적으로 오늘 이 제약바이오가 쉬고 있는 와중에 전고체 쪽이 상당히 좋은 수급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지금 이제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생겨나고 있다라는 뜻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전고체 배터리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헬스가 약진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동시에 또 대선 수혜까지도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거기에 더해서 제가 또 이제 저번 주에 한번 2차전지 IRA 법안이 조금 더 이제 강화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는 전체적으로 다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원준, 그 다음에 한농화성,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워낙에 이제 매물 구간이 두텁기는 하지만 최근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시장에서 자금이 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돌지 않는 와중에 이렇게 수급을 모아주는 종목이 사실 굉장히 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물량을 밀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거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켜볼 만하다. 아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원준, 전체적인 전고체 배터리는 충분히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2차전지 전반적으로 다 확대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양극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뭐 에코프로 그룹주가 수급 동반해서 그림을 좀 만들어 나가느냐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물론 저점에 있기는 하지만 매물 구간이 바로 앞에 있고 이 매물 구간을 뚫어줄 만한 물량도 지금 그렇게 모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힘이 조금 약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가 어느 정도 약진을 보여줬잖아요. 제가 일전에 2차 전지 중에 양극재 들어가실 거면 포스코 홀딩스가 그나마 가장 낫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밸류앱에 대한 수혜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상태에선 말씀드렸듯이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또 매물 구간에 도달할 만한 위치거든요. 즉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현재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려면 확실하게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강력한 수급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시려면 전고체 보셔야 된다라는 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눈앞에 있는 성장성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정말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캐즘 구간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키워드가 선결되어야 되고요. 그 안전에 대한 키워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은 전고체와 열폭주 쪽이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전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원전이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매물 구간에 부딪히는 구간이었고 그러면서 이슈가 단발성으로 이제 또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죠. 보게 되면 뭐 최근에 상승 나왔었던 우리기술, 뭐 한전산업, 보성파워텍 모두 다 정확하게 매물 구간에 딱 부딪히고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힘이 워낙에 약한 상황이죠.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지속성이나 수급을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물 구간을 뚫어주는 데 있어서 사실 상당히 힘이 좀 붙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한 종목에 대해서 너무 깊게 가져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트렌드에 따라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원전은 매물 구간에 부딪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분기점이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었죠. 앞으로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저점 구간에서 갑자기 확 주목을 받아주는데 물량을 받아주긴 받아주죠. 그런데 이슈의 지속성 그리고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딱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 아마 이러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까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 10월 달에는 이러한 이제 이 매물 구간 힘이 빠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 선별에 대한 대응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종목별로 매물대 구간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가운데 제약 바이오주 그 바통을 이어받는 전고체 배터리의 동반 강세에 주목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와 열폭주 관련주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는 언급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시죠. 코스닥의 상승 하락률 상위 종목 먼저 아이언 디바이스가 131%까지 급등하면서 상장 첫날 더블에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시스템 온칩 전문 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은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스마트 파워 앰프, 공모가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공모가가 7,000원으로 정해졌고 오늘 주가는 16,17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준 상한가 들어가 있는 삼성전기 MLCC 협력사인데요. 그리고 코칩 같은 경우도 역시 삼성전기발 훈풍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래쪽에서 보시고요. 퀀텀온이 상한가, ICH가 상한가, 한주 ART 역시 상한가 기록하면서 코스닥의 상한가 종목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코칩 27%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14,000원대 주가입니다. 삼성전기로부터 슈퍼커패시터 사업부를 인수해서 슈퍼커패시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초소형 리튬 2차 전지 개발하고 양산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간 기업이라는 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주 ART, 엔젠바이오, 펨트론, 모비스까지 14에서 25%. 모비스는 지금 바이오 쪽에서 좀 확산이 되면서 암 치료하는 양성자 가속기 관련한 종목으로 금요일장에도 오늘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가보시면요. 오늘 하락률 종목 가운데 휴림 네트워크스 15%까지 약세인데 액면 분할 이후에 변경산장 첫날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TD 에스팜이 25%, 이엔셀 같은 이런 최근에 신규 상장한 바이오 관련주들 12에서 25% 약세, 에이스테크가 15%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주 닷새만의 하락입니다. 딥마인드가 11%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딥마인드, SAMG엔터, 우정바이오, 엑셀세라퓨틱스, DYD 등이 9에서 11% 하락, 바이오주의 조정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어떤 점 짚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HLB 그룹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주고 있죠. 뭐 HLB, 뭐 그다음에 뭐 HLB 테라퓨틱스 등등 해서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호재가 나왔습니다. 뭐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FDA 허가를 다시 받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결론적으로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정말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완전하게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쭉 들고 가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실 HLB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앞선 구간에 매물 구간이 있는 상황이고 횡보세를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들고 있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사실 HLB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기업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마 10월 달에도 제약바이오가 그냥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HLB 그룹주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이 또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잖아요. 물론 오늘 약간의 또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저번 주까지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샤페론이나 비만 치료제, 이제 인벤티지렉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잠시 이제 어느 정도는 쉬어가는 타이밍이 됐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10월달 4분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금투세 토론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와중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새롭게 바통 터치를 해주는 종목군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해줬고, 그동안에 또 저번 주까지 여러 번 달렸으니까 이번 주는 쉬어간다라고 하면 쉬어가는 와중에 새로운 종목군이 이제 수급을 받아준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건 이번 주에 어느 종목군으로 수급이 들어가는가.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을 결국에는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에서 후보군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에 아직까지 갈 수 있는 종목군들도 저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항암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임상 관련되는 종목군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후속 주자로 시너지 이노베이션까지도 이제 강조를 드렸었죠. 즉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갔었던 종목군들은 쉬어가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가라고 봤더니 충분히 모양을 만들어내고 수급을 또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이제 저번 주까지 열심히 달리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한 주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 또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어디인가, 결론적으로 그 부분이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 주도주를 또 나타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보셔야 될 건 모양을 만들어 나가고 이번 주에 강세를 보일 준비를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10월장에 큰형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섹터에 대한 예견들 들어봤는데요. 후보군으로 제약바이오도 꼽아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